노선 변경 주장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었던 7호선 양주 옥정에서 포천 간 건설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의정부 시의회가 최초로 여성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민선 8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세계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선 변경 주장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었던 7호선 양주 옥정 포천 건설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7호선 양주 옥정에서 포천 건설 사업이 오는 9월까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공사 발주를 한 뒤 2024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7호선 양주 옥정 포천 사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주 옥정에서 포천 송우지구를 연결하는 대신 의정부 밀락역을 신설하고 송우지구를 직접 연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7호선 연장 노선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가 난항 끝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대립을 마치고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투표 결과 9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여성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시의회 9대 의장단 구성이 지난 8일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에는 최정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현주 의원이 투표로 당선되면서 의정부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과 부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정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부 시의회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시며 또한 의정부 시민이 기대와 인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헌신 문사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김현주 부의장 역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의원님과 또 의장님과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지난 8대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할 때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시작부터 양당의 힘겨루기로 파행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8일 만에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석수에 비례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의정부 시의회는 이달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의정부 시의회 의장단 구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여성 의원이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또 한 번 섬세한 행보와 변화가 예고됩니다. 네, 제9대 의정부 시의회 김현주 부의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주 의원입니다. 예, 원구성 합의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진행되면서 걱정을 낳기도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까지 난항이 이어졌고 또 어떤 이유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송구스럽게도 의정부 시의회가 매번 원구성 때마다 이제 파행으로 치달아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그동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원구성에 있어서 이제 이성만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원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7월 1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었고, 또 7월 6일에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가 앞서 있어서 저희가 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고, 또 본회의장에서 1시간여를 기다렸지만 끝내 민주당 의원들 중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무산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월 9일 이제 금요일에 아무래도 다음 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필사의 각오로 원구성에 임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의장, 부의장 선출 후에 민주당 의원들 이제 5명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퇴장해 버리신 후에는 단순하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모든 위원장 자리를 뭐 독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처음 원구성에 나서면서 시민분들께 약속드렸던 합리적인 원구성을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시의회 유일한 3선 의원이시고 또 신임 부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듯한데요. 이제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의회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분들께 여와 야가 협치하는 그런 보기 좋은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다선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정부시가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관심이 큰 현안들이 많은데요. 뭐 미군공여지 활용이라든지 고산로 물류센터라든지 우리 철도 교통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의정부시 미래와 직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부의장이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석유는 200리터 드럼통 13,000개 분량, 시가 53억 원에 이르며 탈세한 세금은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유통업자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가짜 석유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A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30분경 양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세계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입니다. 지원 규모는 물류 비용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최대 2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참가 희망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경기 수출 지원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을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경기도가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지시하고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민생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격려해야 하며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며 발로 뛰는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경기도가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에 나섰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진단 검사와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일괄적으로 가능한 의료시설입니다. 도는 현재 2,180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가운데 1,284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병의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447명으로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집단 확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역 억제 치료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성인이나 소아, 혈액암 환자와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용 항치료제인 이부실드를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보조금 횡령 혐의로 복지시설 3곳과 시설 대표 등 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 이득으로 챙긴 보조금은 4억 5,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딸과 사돈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를 챙기거나 법인 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 2,2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와 포천, 연천 등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276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대기 배출 시설 무허가 설치와 폐수 무단 방류, 폐수 방류 허가 물량 준수와 노후 시설 가동 여부 등입니다. 사업소는 특별 점검반 14개 조 40명을 투입해 다음 달 19일까지 3단계로 나눠 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단속용 무인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역 인근 센트럴타워 뒤편 골목과 의정부 제1시장 인근 국도빌딩 앞 골목 2곳인데요. 주변은 기존 무인 단속 CCTV와 주행령 차량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지만 단속 시간과 카메라 번호판 인식 각도를 피해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의정부시는 8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5만 700여 건, 금액은 약 16억 4천만 원입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차고 신고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위텍스나 ARS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참여로 운영하는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이나 경기도의 정책, 조례와 일상생활 등을 경기도의회 공식 SNS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에는 올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이 참석했고 오는 9월까지 활동하는데요. 위촉장을 받은 SNS 서포터즈들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유의사항을 들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서포터즈 분들이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경기도민이 조금 더 경기도의회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